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치료 중인 의료진은 한때 고열 증상을 보였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경기도 포천의 한 군부대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중반이 돼야 추석 연휴 방역 성패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요트를 사려고 미국에 간 남편 때문에 불거진 논란에 송구스럽지만 귀국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등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주 청약이 시작됩니다. 공모주 청약에 100조 원이 몰리면 개인 투자자의 경우 1억 원 청약 시 한 주를 배정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은데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18도에 그치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4명으로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지만 경기도 포천의 한 군부대에서 12명이 확진되는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안보람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간부와 병사 등 1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현재 해당 부대에 대한 전수검사가 끝난 것이 아니어서 확진자가 늘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간부 중 한 명은 지난주 서울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돼 코로나19가 군부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귀성길 관련 감염 의심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주에서는 서울에서 온 딸을 만난 고령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 강화군에서 할머니 집을 찾은 30대가 확진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가족 간 감염 사례만 5건입니다. 추석 연휴 때 검사 건수가 줄어 확진자 수가 감소했을 뿐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조용한 전파가 진행됐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나흘 연속 확진자 수가 두 자리를 지켰지만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주기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반은 돼야 연휴 기간 확산 규모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올해 추석 연휴엔 지난해보다 범죄 신고 건수가 줄었습니다. 교통량이 줄면서 교통사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강세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가 빠르게 골목을 지나갑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나서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매년 명절마다 이런 가정폭력이나 절도 등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 만남 자체가 줄어든 올해 추석엔 범죄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살인과 강도 등 중요범죄 신고는 지난해 하루 평균 1,900여 건에서 올해 1,700여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긴 연휴 동안 부부 사이 갈등 등으로 일어났던 가정폭력 신고는 서울의 경우 지난해 1,900건이 넘게 접수됐는데 올해는 1,580건에 그쳤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와 기차를 이용한 승객 수도 감소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연휴 기간과 비교해 교통량이 10% 정도 줄 것으로 예상했고 기차 이용 승객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교통량이 줄면서 교통사고도 28% 정도 감소해 하루 평균 330여 건을 기록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하루 평균 6.7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이 확산세가 꺾였다고 안심하긴 아직 이릅니다. 이 연휴 동안 유동 인구도 많았고 또 잠복기를 고려하면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강대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 기자, 일단 이 연휴 동안의 감염 상황을 살펴보면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우려했던 확산세는 조금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7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어제는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가 47명, 다시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예.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이 수도권 집단 감염 여파로 8월 27일 441명까지 뛰었다가 이후 300명대, 200명대로 점차 떨어졌습니다. 예. 또 이후로는 100명대로 내려오고 현재는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세 자릿수는 아니지만 이 안심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연휴 동안 확진자가 줄어든 게 착시 효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추석 연휴에 검사 건수가 평소보다 줄어들다 보니 아무래도 예. 확진자 수도 좀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방역 당국도 연휴가 끝난 10월 둘째 주에 발생할 확진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젠 모두가 아시겠지만 코로나19에 걸려도 일주일 정도 후에 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는 8일에서 9일 전후로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다음 주에 추이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지역의 그 추석 뭐 귀성을 하는 인구가 줄기는 했지만 이 추석과 바캉스를 합쳐서 뭐 축캉스라고 하잖아요. 이 연휴 동안 인구 이동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약 2,700만 명이 이동한 거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년에는 약 3천만 명이 이동했는데 큰 차이가 없죠. 방역 당국이 이번 연휴엔 고향을 찾기보다는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귀성객은 줄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행객이었습니다. 예. 이 제주도나 강원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유동인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인구 이동이 많으면 그만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겠죠. 예. 그리고 이 연휴 동안 뭐 대규모 집회나 시위는 없었잖아요. 이 정부가 여기에는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일부 보수단체가 이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었죠. 하지만 정부가 이번엔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경찰 차벽으로 광화문 진입로를 원천 봉쇄했고 이곳으로 향하는 대중교통도 통제했습니다. 모인 사람이 적다 보니 이 집회로 인한 확진은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오는 9일인 한글날에도 보수단체 집회가 또 예고돼 있죠. 예. 정부는 개천절 때와 마찬가지로 도심 집회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네. 확진 상황이 조금이나마 누그러지긴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추세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대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에 걸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퇴원할 수 있다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한때 고열 증상과 함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의료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안정적이며 이르면 내일 퇴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if he continues to look and feel as well as he does today, our hope is that we can plan for a discharge as early as tomorrow to the White House where he can continue his treatment. 그러면서 대통령이 산소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고열과 함께 산소 포화도가 일시적으로 94% 밑으로 떨어졌다고 밝힌 겁니다. 당초 션 콘리 대통령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 확진 후 경미한 증세가 있다는 식으로 공지했지만 메도스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열이 나고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정반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론에 직면하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I was trying to reflect the upbeat attitude that the team, the president, that his course of illness has had. 제이슨 밀러 선임부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 등 참모들도 언론 인터뷰에 총 출동해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차단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경쟁자인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병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고맙다는 내용의 트윗을 보내고 이 차를 타고 잠시 병원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는 5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41%보다 10%포인트 앞선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달 여론조사와 거의 비슷하거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바이든 후보가 계속 우세를 지켜나가는 모습이지만 격전지로 분류되는 여러 주에서는 양측이 여전히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를 치료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흘째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월터 리드 군병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의 영상을 리트윗하며 매우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또 병원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자신의 상태가 괜찮다는 영상과 트윗을 잇따라 올리는 등 자신의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이는 건강이 우려된다는 미 언론의 보도를 일축하는 동시에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요트 구매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별 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강 장관도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개인 블로그입니다. 게시글에는 요트 구매를 위한 미국 여행 준비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금세 돌아올 수도 있고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며 짐을 정리했다고 적었습니다. 출국길에 만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자유여행 목적의 출국이라며 코로나19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게 아닌데 집에만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는 18일까지 꼭 필요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자제하라는 3차 특별여행 주의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행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들도 다 부모님도 못 만나러 가게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다 집에 있으라 그래 놓고 그 책임이 있으신 분이 외국을 간다는 거는 좀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네요. 이 교수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하던 지난 6월에도 그리스 등 유럽 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민께서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개인 사생활이라는 옹호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예전부터 정치권은 추석 밥상 민심이 하반기 정치 판세를 좌우하는 가늠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야 모두 연휴가 끝나면 민심은 이랬다 저마다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밥상에 함께 모이긴 힘들었지만 올해도 이야기가 나온 건 마찬가지인데요. 이 내용 정치부 신동규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올해도 여야가 각자 내놓은 추석 민심 달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여당이 파악한 추석 민심의 핵심은 경제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위기 속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합심해야 한다는 건데요. 예. 여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어려울 때 그래도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위안과 힘을 얻었다는 말씀들을. 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분노를 확인했다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도대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야당은 뭐 하고 있느냐?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은 민심이 다소 누그러진 것 같다고 봤고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 불만이 높았다면서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누구 말이 옳다기보다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교수를 둘러싼 논란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강 장관이 송구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국민 정서와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격앙된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일병 교수가 지난 토요일에 요트 구매 그리고 자유여행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을 했죠. 예.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 따라서 출장이나 유학 등이 아니면 국민 대부분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예. 정부 주무부처인 외교부 장관 남편이 해외여행을 간 겁니다.
요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국에 굳이 미국까지 가서 요트를 구입해야 하느냐 이런 비판 여론도 일고 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외교장관 가족이 한 행위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꼬집었습니다. 예. 일각에선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다. 외교장관 가족에만 특별 해외여행 허가를 내렸느냐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당사자인 이 교수도 그렇고 특히 강 장관은 이 사안의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던 게 아닐 텐데 이 강 장관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게 있나요? 네, 당사자인 이 교수가 출국길에 만난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하루 이틀 갈 것도 아닌데 집에만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예. 누구는 해외여행 못 가서 집에만 있냐 이런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강 장관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다고 어제 사과했습니다. 예. 어제 오후 외교부 실국장급 간부들과 회의 자리에서 국민께서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건데요. 예. 다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남편에게 귀국을 권유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그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계획하고 미루다가 간 거라서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란 건데요. 예.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적인 논란이 커질 경우에는 강 장관의 거취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힘이 또 청년위원 홍보 문구 논란으로 시끄러웠는데 이 징계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불거졌다면서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을 내놨습니다. 예. 실수는 젊은이의 특권으로 실수가 없다면 발전도 없다면서 본인들도 국민 전체의 생각과 맞춰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배웠을 거고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앞서 국민의힘 청년위원들은 페이스북에 본인 소개 홍보물을 올리면서 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이런 논란의 소지가 큰 문구를 써서 문제가 됐습니다. 예. 해당 청년위원들은 당 비대위 징계를 받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회를 좀 주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추석 연휴 동안 참 많은 논란들이 있었네요. 또 여야가 대치하는 쟁점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제 저녁에 여야 원내대표가 또 만찬 회동을 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나요? 네,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계산에서 2시간 반 동안 회동을 했습니다. 예. 네, 만찬 회동을 했는데 양당 원내 수석부 대표와 원내 대변인도 동석했습니다. 회동의 성격에 대해선 지난달 4차 추경과 민생 법안을 원만하게 합의 처리해 감사 인사를 나누고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나눴다는 설명도 있었는데요.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공무원 피살 사건과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그리고 공정경제 3법과 같은 현안 논의는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앞으로 민생 문제들이 정말 많을 텐데 이 민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신동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4월 열리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이제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추문 사건으로 공석이 된 만큼 야당은 탈환의 적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내후년 대선의 바로미터가 될 서울시장 선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서울시장 후보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지 최영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야권에서는 내년 4월에 있을 재보궐선거가 서울시장 탈환은 물론 정권 교체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어느 때보다 분주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으로는 중진 권영세, 박진 의원과 초선 윤희숙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립니다. 출마 의지를 다지는 원외 주자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유일한 야당 소속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0년간의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잘할 자신이 있다고 했고, 서울 시민들은 부동산 폭등 또 세금 폭탄 등으로 매우 화가 나 계십니다. 이렇게 화난 서울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줄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삼선 출신의 김용태 전 의원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며 서울시 전면혁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서울은 잠재력을 갉아먹기만 했습니다. 서울시를 결국
기업과 일자리의 메카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세수로 창의적인 복지를 할 수 있도록. 당 밖에선 김동연 전 부총리와 홍정욱 전 의원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거론되는데 국민의힘은 당내외 모든 주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경선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무공천 규정으로 고심하는 여당과 반전을 노리는 야당의 경쟁은 12월 예비후보 등록이 가까워진 만큼 추석 연휴 이후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수업이 계속되면서 학습 관리의 공백이 커지고 학력 격차 역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 확대를 지시했는데요. 실제 학교에선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윤지원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학교 내 도서관에서 학생들 대신 모니터를 보고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 자, 텍스트북 필요해요. 자, 다 가져오시고요. 대형 모니터에는 학생들의 얼굴과 함께 수업 자료가 떠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이 선생님은 학교의 지원을 받아 1학기부터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교실 수업과 거의 그래도 유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른 예산들을 막 끌어다 써서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하는 비율은 1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사들은 효과에 공감하지만 학교별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막상 기기가 없어서 선생님들께서 개별 구매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한데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의 장비 문제가 제일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쌍방향 수업 수준의 기기를 갖추는 데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많아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화면상에 아이들의 가정 환경이 노출되는 등 문제도 많습니다. 교육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무선망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한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오늘과 내일 일반인 공모주 청약에 들어갑니다. 금융업계는 높은 청약 열기로 1억 원을 넣어도 한 주밖에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룹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열흘 뒤인 15일 상장을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에 들어갑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 수는 142만 6천 주. 지난달 수요 예측 결과 13만 5천 원의 공모가와 11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높은 청약 열기로 화제를 모았던 SK바이오팜의 경쟁률 835대 1보다 높습니다. 증시 대기 자금만 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청약 증거금 1억 원을 넣어도 겨우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심지어 일반 청약 시엔 BTS의 팬클럽인 아미까지 가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약만 받아도 상장 첫날 공모가 2배 시작의 상한가를 치는 따상을 기록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모 규모가 크고 공모 가격 대비 주가 상승 여력이 높지 않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그동안 각양각색의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필리핀에서는 반려동물 세례식이 드라이브스루로 열렸다고 합니다. 줄지어선 차창 밖으로 강아지들이 빼꼼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다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매해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2007년부터 반려동물 세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인 품에 안겨온 강아지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성수를 맞는데요. 그중에 앵무새들도 보이네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열렸다는데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지난주엔 인공파도가 이는 호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중국의 한 강에서 끝도 없이 이어지는 파도가 포착됐습니다. 널찍한 강폭을 가로지르는 흰띠가 보이시나요? 바로 중국 저장성의 첸탄강에서 생긴 파도인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매해 추석 전후 만조 때 바닷물이 첸탄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수해일이 발생하는데요.
지난 4일이 최대 높이 9m에 이르는 집채만한 파도를 볼 수 있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장관을 놓칠세라 올해도 어김없이 강둑을 따라 인파가 몰렸는데요.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모여 있어도 괜찮은 거 맞나요? 어린아이를 두는 부모님이라면 조기 교육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러시아에서는 어린 강아지에게까지 조기 교육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순둥한 눈망울의 강아지들. 이곳은 어쩐 일일까요? 이것저것 시료의 냄새를 맡더니 냉큼 앉는데요. 러시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탐지견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의 유입이 많은 공항에서부터 확진자를 감별하기 위해 습득력이 좋은 어린 강아지를 대상으로 훈련 중이라는데요. 이르면 올해 말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탐지견을 만날 수 있을 거라네요.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손이 시려울 정도여서요. 출근길 시민분들은 주머니에 손을 꼭 넣고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기온도 얼만큼 떨어졌는지 해발고도 1000m 높은 산지에서는 첫 영하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6도, 대관령은 3.5도로 한 자릿수로 출발하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4.7도, 전주 10.1도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과 전주 20도, 대구 21도로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안과 영동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일부 경기 내륙과 영서 내륙, 남부 산지에서도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이 돼서야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가을인데 라고 생각하시고 옷을 얇게 입고 나오시면 감기 걸리기 딱 쉽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머플러도 함께 챙겨주세요.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